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구 선열 및 무한공항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저 뒤에 잘 안 들린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저기 인천에 삽니다. 그런데 여기 오려고 KTX 표를 구하려고 했더니 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잘 왔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우리 보수의 심장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대구를 여러 차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올 때마다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나라 지금은 좀 나았지만 옛날 문재인 시절에 앞이 깜깜해 보일 때라도 이곳에 오면 그게 아니구나,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뜨거운 심장에 있다, 보수의 심장, 그런 자부심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저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몇 개를 전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2시 잠시 뒤에 구속 적부심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직접 나가시겠대요. 네, 나가서 이게 왜 이 구속이 자신이 구속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유 없이 구속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피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직접 가서 설명을 하겠다. 특히 자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군인들 또 뭐 장관 김의원 장관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내시라! 네. 그리고 여러분 1, 2, 3 계엄 때 계엄이 딱 터졌을 때 우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뭔가 그러다가 2시간 만에 또 없어져서 이건 또 뭔가 하고 있었는데 글쎄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기뻤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날 국회에는 280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엄군을 보낸 반면에 이 중앙선관위에는 290명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보내서 밖에 경비를 시키고 안에 특수요원들을 집어넣어서 서버에 어떤 일이 담겨 있는지 평시 때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병력을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원에 있는 선관위의 연수원에 많은 병력이 파견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 중에 그 연수원에 중국인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시간을 두고 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수상한 것이 선관위의 보통 때의 이야기라면 보통 때의 태도를 본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난리를 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거기 뭐 중국인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잠잠해요. 그렇게 시끄럽던 사람들이 갑자기 용각산이 됐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내.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게 바로 그 시설에 있었던 중국인들 그들이 우리들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활동에 연루가 돼 있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어제 16일날 그저께군요. 16일날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네, 그 사람들이 잡혀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 갔다 이런 엄청난 소식을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한 내용의 후속 기사가 잠시 전에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일은 바로 그 중국인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게시판에 댓글 부대로 옛날에는 오미당 그래서 우마우당이라는 인력이 붙어가지고 댓글을 쓰기 시작하고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드루킹이 있었듯이 그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댓글을 다는 AI를 개발하는 역할 다음에 그 AI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그런 공작을 해왔다. 그것이 잠시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취조하는 입장에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그 사실에는 치가 떨리지만 이제 부정선거가 우리들의 포착된 지 5년 만에 그들의 암약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네, 이 선거는 모든 사람이 아는, 또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권리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길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어떤 때는 원망스러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싸우는 줄 알았던 그 싸움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큰 힘으로 함께 참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생명을 걸고 이 나라의 만국의 병인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왜 빨리 나서지 않나 하고 애를 쓰고 애를 끌었지만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는 이 엄청난 비리, 만국의 병, 여러분, 부정선거야말로 진정한 내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18일이니 이제 이틀 뒤면 20일 밤이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저는 19개월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입후보해서 후보가 된 다음에 절치부심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이 됐어요. 당선되는 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제가 워싱턴까지 가서 그 순간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예상한 게 있습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는데 당신들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당신들이 다음번 희생자, 피해자가 된다고 제가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악관 안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서 안보보좌관실에 있는 요원들에게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다 알아듣고 보고서로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렸습니다. 그때 그 안보보좌관실에 있는 그 요원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 왜냐? 그 당시는 이쪽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인데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야당 의원이 가서 동맹국의 대통령실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동맹국에서 원하는 것이냐, 이런 아들은 핵무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그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서, 체제 방어를 위한 방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 동맹의 대통령이 됐구나 하고 혀를 찬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국의 지도자가 좌파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재인보다 훨씬 상태가 심한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1월 20일 날 이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다음에 이 취임식을 전후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올 은유적인 표현이어도 돼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항하는 싸움에 응원을 보낸다든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계엄이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의로운 싸움이다 라는 정도의 언급만 있더라도 우리는 혹은 대한민국은 혹은 자유세계는 큰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4년 5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이 부정선거야말로 진정한 반란이고 내란입니다. 게다가 그 싸움에 외국인을 끌어들였다면 그것은 외환입니다. 내란과 외환,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싸우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힘을 줍시다. 힘을 줍시다. 예, 우리들이 그에게 힘을 주면 오늘 법정에서의 진술도 힘을 얻을 것이며 이제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혼자 겪는 그 고통은 혼자의 고통, 자신만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 쓰러져가는, 이제 국회가 입법 독재가 돼서 사전선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전선거가 없어지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의석은 훨씬 더 계속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에서 독재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오르셨습니다. 우리들이 부정선거를 갖고 싸울 때, 이 작은 인원들이 싸울 때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또라이라 그러고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시선을 우리가 다 이기고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온 세상이 부정선거에 대한 각성을 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싸우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특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젊은 2030 젊은이들, 조금 늦은 것 때문에 내가 야단을 좀 치고 싶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기특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도 놀랍니다. 2030 우리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미래 세대들이 부정선거 등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깨닫고 있는 것이 보여서 매우 흡족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2030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예, 이 나라는 결국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창창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 그 짐을 여러분들의 어깨로 함께 옮겨서 함께 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대구 화이팅!